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이 뜨지 않게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을 좀 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날, 메이크업을 공들이는 날, 피부 표현을 완벽하게 할 때는 파운데이션만큼 좋은 제품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품력이 좋으면 좀 더 손쉽게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마니 뷰티와 함께 할 건데요. 아르마니 뷰티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디자이너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왔어요. 이 제품으로 완벽한 상아빛으로 예쁜 글로우 베이스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 저의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초,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해요. 피부에 기반이 잘 쌓여 있어야 잘 유지되고 뜨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그리고 선크림 단계는 저의 이전 영상들 참고해 주셔서 그대로 발라보신 다음에 오늘 영상 적용하시면 파운데이션 절대 안 뜰 거예요. 파운데이션 전에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등등 전 단계에 바르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방법을 제대로 익힌다면 그런 제품 없어도 완벽한 베이스 하실 수 있어요. 이왕 화장하는 거 더 좋은 효과 느끼시라고 제가 파운데이션 추천을 할 건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르마니 뷰티 건데요. 아르마니 제품이 파운데이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아르마니에서 베스트셀러로 디자이너 리프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이번 버전은 글로우 파운데이션. 아르마니가 파운데이션을 정말 실키하게 잘 만들어요. 얇고 부드러운 그 실키한 느낌이 항상 아르마니에서 느껴지는데 이전 제품처럼 얇고 가벼운 실키한 질감에 촉촉함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쫀쫀하면서 밀착력이 더 높아졌어요. 요즘 겨울철 너무 건조하잖아요. 뭘 발라도 각질이 뜨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 이 제품에 스킨케어 성분이 강화됐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가둬서 덜 뜨게 해주죠? 건조한 요즘 사용하기 좋고 또 글로우하게 피부 연출할 때 좋아요. 파운데이션은 보통 피부 타입에 맞춰서 고르지만 계절과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 온도가 너무 낮고 또 너무 건조하니까 지성인 분들도 스킨케어 성분이 강화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기름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너무 매트한 제품을 바르면 바람 불고 건조해서 이 피부 겉면, 파운데이션 윗부분이 바싹바싹 마를 거예요. 이 제품은 글로우 타입이지만 마무리감은 약간 실키해요. 그 실크 같은 질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부드러운 실크? 그래서 무겁고 끈적거리지 않더라고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속광이 나오고요. 찐득거리는 그 무거운 오일리한 기름 같은 광이 나오지 않아서 요철 부각과 지저분함은 못 느꼈어요.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광이 너무 심하게 나면 좁쌀여드름, 뾰루지, 모공 이런 게 오히려 더 반사돼서 부각되거든요. 머리카락도 잘 달라붙고 피부가 너무 번들번들거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속광을 원한다면 저는 이런 실키한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컬러는 7가지로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전체적으로 맑고 화사한 상아빛 컬러예요. 파운데이션이 너무 노랗게 나오고 너무 붉게 나오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상아빛으로 예쁘게 컬러가 나와서 아주 피부톤을 혈색 있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웜톤, 뉴트럴톤, 쿨톤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 피부 타입에 따라 고르면 되는데 컬러 고르는 것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컬러를 잘못 고르고 또 밝기가 맞지 않으면 다크닝이 금방 오고 쉽게 떠 보여요. 우리가 화장을 하고 약간 파운데이션이 지워졌을 때 지워진 부분과 바른 부분의 차이가 너무 크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얼룩덜룩해 보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 피부톤을 잘 맞춰서 바르는 게 중요해요.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나는 좀 노란빛에 속한다. 그러면 웜톤 컬러를 고르셔야 되고, 난 엄청 노란 피부는 아니고 약간 핑크빛 같다. 그러면 쿨톤. 나는 노랗지도 붉지도 않다. 그럼 뉴트럴 톤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때 붉은 피부와 홍조 있는 피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피부톤 자체는 노란기가 많은데 홍조가 심하다, 붉은 여드름이 심하다. 그러면 간혹 난 붉은 피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건 붉은 피부가 아니라 노란 피부에 붉은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원래 내 톤인 노란 컬러를 고르셔야 돼요. 웜톤, 옐로우 톤 이렇게. 얼굴만 봐선 잘 모르고 목, 손목 이런 몸의 피부 컬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실 자외선도 받고 그러면서 얼굴과 목톤 그리고 몸의 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내가 타고난 피부 컬러를 알려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피부 컬러의 밝기를 고르는 게 덜 떠 보이고 다크닝이 덜 온다.
자, 그런데 내 호수와 다르게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피부 표현 목적에 따라 다른데 난 칙칙한 게 싫어. 화사하게 하고 싶어. 오늘 옷이 화사하니까 얼굴도 좀 밝게 해야겠어. 이런 경우는 내 피부톤보다 밝게 고르시면 되고, 난 잡티가 너무 많아. 이걸 완벽하게 커버하고 싶어. 이러한 분은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호수를 고르셔야 돼요. 어두운 컬러가 커버할 때 훨씬 쉬워요. 밝을수록 비쳐 올라오기 때문에 잘 안 가려지니까 어두운 톤을 바르는 게 훨씬 커버가 쉽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래 웜톤 컬러 머리를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 피부톤에 맞게 웜톤 컬러, 옐로우 베이스를 썼는데 제가 이번에 약간 파란빛이 나는 쿨톤 머리를 했어요. 이때 너무 노란 베이스를 쓰면 헤어 컬러와 이질감이 드니까 오늘은 핑크빛인 쿨톤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헤어 컬러에 맞춰서 고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1.75 쿨톤 컬러는 채도가 너무 높지 않아요. 붉은기가 너무 심하지 않아서 딱 혈색 표현하기에 좋더라고요. 자, 컬러를 잘 골랐으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바를지 도구를 골라야 되는데요. 사실 이 아르마니 제품은 발림성이 워낙 좋아서 그냥 발라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구가 사실 중요하긴 해요. 도구를 잘못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피부 표현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글로우함을 원했는데 매트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계절과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피부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이 뜨기가 쉬워요. 이때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한 퍼프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이런 퍼프는 매트하게 발리고 파운데이션의 수분을 잘 뺏어가요. 대신 매트하게 발리니까 커버력은 올라가요. 그래서 커버는 잘 되지만 요즘 같은 환경에는 맞지 않죠. 촉촉하게 글로우하게 표현하고 싶고 요즘 같은 환경에 쓰려면 이렇게 부드럽고 말랑거리는 퍼프가 좋아요. 쿠션 퍼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단단한 것보다는 이렇게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거리고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리고 퍼프 중에 너무 밀도가 낮게 나온 제품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거예요. 빈틈이 잘 보이죠? 이런 제품은 수분을 정말 잘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나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땐 적합하지만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커버력이 내려가고 밀착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서 구멍이 크게 보이지 않는 퍼프가 밀착도 잘 되면서 커버력이 높아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퍼프 확인해보세요. 이제 바르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그동안 항상 브러쉬로만 보여드려서 오늘은 스파츌러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스파츌러 쓰기 전에 항상 소독용 에탄올로 이렇게 닦아줘요.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이렇게 조금만 짰고요. 스파츌러를 묻힐 때는 이렇게 일자로 직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눕혀주세요.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쭉 카드 긁듯이 긁을 건데 너무 끝까지 다 묻힐 필요는 없고 한 이 정도부터 이렇게 긁어줄게요. 이렇게 잘 묻었습니다. 저의 기준에서 오른쪽 얼굴에 바를 때 스파츌러의 왼쪽에 묻혔어요. 이제 피부 바깥 방향으로 쓸어줄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쓸어주기보다는 찍어요. 찍은 다음 그대로 밀어주세요. 찍고 밀어주기. 제대로 묻힐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퍼프에 조금만 묻혀주세요. 눌렀을 때 크게 나오지 않는 정도로 살짝만. 그 다음에 두드려주세요.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어있으면 이 퍼프가 파운데이션을 다 걷어내기 때문에 밀착이 떨어지고 커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짝 묻어있는 게 좋습니다. 이 스파츌러로 묻히는 게 여러 번 긁어내서 고르게 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한 번에 정확하게 바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메이크업 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잘 펴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샥샥 예쁘게 한 번에 발라야지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번 긁더라도 고르게 펴발리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드릴 때도 너무 세게 멀리서 두드리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두드려야 돼요. 멀리서 두드리면 바람이 일어나고 피부에 수분이 많이 빼앗겨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 이번엔 제 기준으로 왼쪽 얼굴에 바를 거예요. 이번엔 스파츌러의 오른쪽에 묻혀야 돼요. 반대 얼굴엔 스파츌러 반대 방향에 묻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화사하고 맑아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맑고 예뻐요. 이마 바를 때는 오른쪽 얼굴 발랐던 거 그대로 묻히시면 돼요. 미간부터 시작할 거예요. 미간이 가장 화사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묻히는 거예요. 두드리기. 세게 팍팍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좁은 부분은 굳이 스파츌러 사용하지 마시고 퍼프에 그냥 조금 묻혀서 연결해주세요. 굳이 모든 부분을 스파츌러로 바를 필요 없거든요.
너무 맑게 표현됐어요. 이제 코를 커버해 볼게요. 코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묻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짧게 묻혀주세요. 길게 묻힐 필요 없어요. 코는 면적이 좁으니까 짧게. 코에 모공이 별로 없다 이런 분은 한 번만 이렇게 쭉 긁은 다음에 퍼프로 바르시면 되고요. 저처럼 모공이 많은 분은 여러 번 발라야 돼요. 빵에 잼 바르듯이 여러 번 이렇게 긁어주세요. 저는 코도 넓으면서 모공이 워낙 커서 여러 번 긁어줘야 돼요. 이렇게 얇게 계속 긁잖아요? 모공 커버 정말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 긁어서 커버를 했고요. 이제 두드려주세요. 브러쉬에 얇게 묻힌 다음에 코 잘 끼는 부분에 얇게 바르는 거죠. 이런 부분은 퍼프로 바르면 너무 두꺼워져서 잘 껴요. 절대 이런 부분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턱에도 똑같이 긁어준 다음에 이렇게 1차적으로 발랐고요. 그래도 벌써 피부가 아주 깔끔해 보이죠? 너무 얇게 발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를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파운데이션은 얇게 여러 번 쌓아라. 레이어드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만큼 파운데이션을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에 다 도포하면 피부가 너무 얇고 힘이 없어서 지탱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쉽고 빠르게 아주 완벽하게 커버를 한 것 같지만 1시간, 2시간, 몇 시간만 지나도 피부가 버티질 못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베이스가 뜨는 거죠. 같은 양을 쪼개서 얇게 여러 번 거쳐서 바른다면 피부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코 옆, 팔자, 잘 뜨는 부분은 절대 직접 도포해서 바르지 않고 브러쉬나 혹은 퍼프의 잔량으로 얇게만 연결을 하는 정도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양을 한 번에 도톰하게 바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바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퍼프로만 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도포는 브러쉬 또는 스파츌러로 해서 얇게 펴바르고 두 번째 덧바를 때는 도구들 다 빼고 퍼프로만 두드리기. 파운데이션이 잘 발라진 상태잖아요. 저는 이걸 망치고 싶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서 그대로 두드리기만 할 거예요. 파운데이션 조금만 더 짰고요. 밑으로 쓸어 내리면서 얇게 묻혀주세요.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에 푹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만 두껍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밑으로 계속 끌어내리면서 소량씩 묻혀야 돼요. 이제 소량으로 두드리는데 이때 한 번 묻힌 걸로 전체적으로 다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묻혀가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처음 묻힌 양으로 다 두드리면 퍼프에 파운데이션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퍼프가 이 파운데이션을 벗겨낼 거예요. 소량씩 계속 묻혀서 이 퍼프에 파운데이션이 소진되지 않게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안 바르는 것 같죠? 그 정도로 계속 얇게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것 같잖아요. 팍팍 두드리지 않죠? 이렇게 멀리서 세게 두드리면 퍼프도 마르고 피부도 말라요. 살살 가까이에서 두드려야 됩니다. 이때 주름 잘 끼는 거 바르지 마세요. 생략해주세요. 1차적으로 발린 상태니까 덧바를 필요 없어요. 베이스 너무 잘 됐죠, 여러분? 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속광, 과하게 번들거리지 않는 광이거든요. 다크서클 그리고 이런 트러블 흉터는 저는 파운데이션을 가리지 않아요. 워낙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바를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피부거든요, 눈 밑은 원래. 그래서 컨실러 하나만 얇게 바르기 위해서 절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요. 그리고 이런 진한 잡티들은 컨실러로 국소 커버를 해야 전체적으로는 얇은데 국소 부분만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피부가 편안해서 유지력도 길어져요. 자, 다크서클 부분 커버 다 했고요.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맑죠, 여러분? 거기다 이 속광까지. 상아빛으로 아주 맑고 혈색 있게 표현된 것 같아요. 너무 원래 제 톤과 동떨어지지도 않았고 혈색 있는 느낌? 저는 머리가 웜톤 컬러일 때는 1호도 잘 사용했었어요. 다른 호스들도 이렇게 상아빛으로 맑게 잘 표현돼요. 저는 눈화장 간단하게 아이라인 정도만 그리고 렌즈 끼고 머리도 하고 왔어요. 오늘 베이스 표현이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예쁜 피부 표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색조는 최대한 덜 거예요. 베이스만 잘 돼도 얼굴 전체적으로 너무 혈색 있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립만 발라도 충분히 예뻐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아르마니 뷰티의 립 마에스트로 크러쉬.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에어리 무스 피니쉬라고 하는데 딱 그렇게 느껴져요. 아주 가볍고 실키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거든요. 발릴 때도 이렇게 가볍고 얇게 발려요. 끈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이 두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화사하니 너무 예뻐요. 저는 이 뮤트 베이비 핑크 컬러가 오늘 룩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발라볼게요. 발색이 좋아서 조금만 발라도 돼요. 부드럽게 펴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으로 쓱쓱 발라요. 굉장히 가벼워요. 아까 바른 파운데이션처럼 약간 실키한 느낌? 아주 얇고 가벼운 부드러운 그런 느낌? 지속력도 좋았고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위에 이 컬러를 더 발라볼게요. 컬러 조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컬러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파운데이션 뜨지 않게 잘 바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제 영상과 함께 완벽한 글로 베이스 표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디자이너 글로 파운데이션과 함께 예쁜 상아빛 글로우 피부 표현 연출해보세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